뭐 재미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그 명물인 안동 찜닭이 나왔다고 그러고 또 이시바 총리는 돛도리현 출신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네. 돛도리 그 맥주가 곁들여졌다고 그러고 또 안동 소주 또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는 카레, 이시바 카레가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시바 이것은 카레는 좀 다른 건가 봐요. 이시바 총리가 젊은 시절부터 네. 즐겨 먹었던 게 카레라고 하고요. 스스로 요리도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최근에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요. 네. 작년 10월에도 사실은 중의원 선거에서 우리로 하면 총선이죠. 총선에서 참패해서 이 자민당 내부에서 지금 소위 일본 말로 하면은 오롯이라고 하는데 자민당 내부의 유력 지도자들이 이시바 총리의 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야당들로부터 질타와 공격도 지금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주고 더욱이 한일 간의 공조 협력을 전략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을 조금 향상시키는 높이는데 다소 기여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결정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지만. 네, 양국 공동 언론 발표문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입니다. 먼저 이 지난 주말 한일 정상회담 성과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그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세인 것 같고요. 더욱이 그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한일 간 미래 상생 협력에 관한 네. 합의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발표문을 보면은 맨 앞에 강조된 게 이게 경제 협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뭐 실용 외교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경제 협력 이외에도 그 양자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을 적시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번 정상회담은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과거사 문제나 일본 수산물 수입 같은 민감한 현안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젯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내용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서로에 대한 배려를 키워야 지금은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배려가 깊어지면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한 그쪽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술이니까 첫 술에 배우려고 하면 체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과거사 문제나 연품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그 공동 합의문 발표를 보면은 네. 흡사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 사이에서 맺은 소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 있고 네. 그의 후속 문서로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흡사 98년 당시에 액션 플랜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인가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범이자 뭐 금자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98년에 그 양 정상이 합의한 기본 골격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한일이 미래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 하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전방위전 협력을 한일이 해나간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체로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98년 신선언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간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뭔가 협력 방안을 얘기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한일 간의 미래 협력 분야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이번에 논의된 걸 보면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그 AI 분야라든지 요즘 수소 경제 분야라든지 신첨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교류 문화 협력 파트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지금 한일 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좀 더 거듭 확대해서 지금은 비자를 한 번 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회까지 다시 비자를 갱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넓혔고요. 네. 그 밖에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욱이 좀 눈에 띄는 장면 하나는 사회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제 인구 저출산 문제라든지 네. 또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또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부 간의 어떤 협의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내용까지 담아서 상당히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좀 강화한다. 그게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 실생활에 좀 변화되는 부분은 거기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인적 교류 왕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제도나 절차가 있게 되면은 그 원만한 국민 간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한일 간에 한 달간에 걸쳐서 시행된 소위 입국 절차 간소화가 생겼죠.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한일 간의 교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이번 논의에서는 그 워킹 할리데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재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도록 상호간에 부여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로 들어와 있는 사람의 한 30%가 한국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재취득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인적 왕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럼 봅니다. 주로 워킹 홀리데이로 가는 그 한국 청년들은 가서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의 그 서비스업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제조업에서의 그 보조 업무, 뭐 다양한 일을 통해서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네. 또 어떤 취업을 통해서 그 사회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좀 환영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미에 앞서서 방일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첫 번째는 뭐가 큰것 우선 같아요.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일본을 첫 번째 국가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놀라움과 네. 기쁨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일본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야당 지도자 시절에 반일적인 또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경한 발언 언사를 해온 점을 알고 있어서 네. 이재명 정부가 되게 되면 한일 관계에 상당히 적신호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러한 그 우려와 말하자면 회의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일본과 전략적으로 앞으로 공조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여러 장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다소 일본에서는 안도한다고 할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를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너무 강경해서 적신호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반전의 그런 기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시바 총리한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상회담 자체가 좀 득이었다고 해요. 지금 일본 국내 정국을 보면은 특히 이시마 총리가 최근에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요. 네. 작년 10월에도 사실은 중의원 선거에서 우리로 하면 총선이죠. 총선에서 참패해서 이 자민당 내부에서 지금 소위 일본 말로 하면은 오롯이라고 하는데 자민당 내부의 유력 지도자들이 이시바 총리의 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야당들로부터
질타와 공격도 지금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주고 더욱이 한일 간의 공조 협력을 전략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을 조금 향상시키는데 높이는데 다소 기여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결정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시바 총리에게도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은 하나의 선물의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협력부터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도 맞지만 그래도 과거사 문제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우려와 좀 어떤 시각 차이가 좀 남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이 저녁 식사 그 메뉴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네, 카레 그리고 안동식 찜닭 나왔어요. 네. 뭐 재미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그 명물인 안동 찜닭이 나왔다고 그러고 또 이시바 총리는 돛도리현 출신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네. 돛도리 그 맥주가 곁들여졌다고 그러고 또 안동 소주 또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는 카레, 이시바 카레가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시바 이것은 카레는 좀 다른 건가 봐요. 이시바 총리가 젊은 시절부터 네. 즐겨 먹었던 게 카레라고 하고요. 스스로 요리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출은 그 양국 간 정상 간의 어떤 화합, 인간적인 교류 그런 유대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시바식 카레 뭐 좀 섞는 게 매뉴얼 레시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소개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 대통령은 한국 라면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부피가 커서 못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사인도 책에 사인도 해줬다는 얘기도 네, 들리는 그런 것 여러 같아요. 가지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한일 정상 간의 일단 개인적인 유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 네. 관계에서 그런 유대를 강화하고 또 친근감을 서로 나누는데 상당히 이번 정상회담은 유익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일본 총리 부인과 문화 체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 매듭 체험 이걸 했다면서요? 뭐 그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일 간은 여러 가지 지금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갈등 요인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러한 갈등을 좀 봉합하고 하나로 꿰어가지고 그런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뭐 그런 연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경험담을 또 전달했다고요? 예, 이번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타이밍적으로는 상당히 절묘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그 대통령께서 25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이겠네요. 네. 그 트럼프하고의 말하자면 정상회담 대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경을 경유해서 간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한일 간 원팀을 만들어서 뒷배를 좀 크게 한다. 말하자면 대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바로 두 번째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상당히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습니다. 동병산연이요. 같은 입장에 지금 있다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이시바 총리는 앞서 2월에 소위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열었고요. 네. 또 6월에 카나다에서 다자회담 속에서 트럼프와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대면했던 이시바의 지혜와 어떤 경험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를 측면에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돌발적인 그 트럼프의 어떤 외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거에 관한 아마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회담은 단순한 한일 관계 개선을 넘어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물론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에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되는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 문제들은 사전에 실무선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되는 것도 있고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것도 있고 또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또 이렇게 말해